가만히 보니까 네. 진짜로 자기 가치 원칙 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되게 독특해요. 중간에 다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 예. 저는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시류에 제가 맞춰서 저를 바꿀 생각도 없고 뭐 세상이 저를 버리면 저는 그냥 버리든 말든 제가 왔던 길 그냥 쭉 갈 테니까 결국은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고 인정 못 받으면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어떤 자리에 하려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마태인 후보님, 예. 네,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근데 문 의원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 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시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 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그러면 뭐 안 지사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대선을 통과하실지 우선 경선이겠습니다만 안 지사가 나중에 혹시 뭐 대선에서 성공하신다면 정권을 운영할 텐데 안희정 정권을 보는 다른 시각도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를 긍정적으로 봐달라. 저를 의심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실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 씨는 자기의 생각을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지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정치인의 어떤 행위가 일단은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우리가 경우는 선한 언론인입니다. 의지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예. 우리 모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예.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대선에 나가신 분이고 네. 국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분이 각종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저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분들도 대변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입장은 늘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꼭 언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다른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난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람이 뭔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자. 예.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우리는 그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수정해내는데 더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제 이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네,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네, 예. 이해하는데 다만 그 이해가 예. 모르겠습니다. 하필 이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4대 이 강과 이야기 똑같은 얘기는 2013년도에도 제 페이스북에 이미 써놨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함께 열어갈 희망찬 미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그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뭐 항상 있을 거다. 의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서양의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on the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re gone there was never another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as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ad.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지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정치인의 어떤 행위가 일단은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우리가 경우는 선한 언론인입니다. 의지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모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예.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대선에 나가신 분이고 네. 국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분이 각종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진짜로 자기 가치 원칙 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되게 독특해요. 중간에 다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 예. 저는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시류에 제가 맞춰서 저를 바꿀 생각도 없고 뭐 세상이 저를 버리면 저는 그냥 버리든 말든 제가 왔던 길 그냥 쭉 갈 테니까 결국은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고 인정 못 받으면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어떤 자리에 하려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문 의원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시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자꾸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 후퇴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그러면 네. 뭐 안 지사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대선을 통과하실지 우선 경선이겠습니다만 안 지사가 나중에 혹시 뭐 대선에서 성공하신다면 정권을 운영할 텐데 안희정 정권을 보는 다른 시각도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를 긍정적으로 봐달라. 저를 의심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실 수 있겠죠. 아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정치인은 자기의 생각을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제가 상황이 흐르는 것이고 네, 박재인 후보님, 예. 네,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덩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